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가 CEO잖아요. 그 전부터 조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지금까지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맞고 밀어주어라.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회의에 자기가 참여하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네가 오면은 방해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 있어. 하루는 이제 에어비앤비 앱을 자기가 꺼내봤대요. 지금의 앱이랑 별 차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었던 거죠. 지금 딱 조니가 하는 얘기가 그럼 그렇게 하지 마. 스티브는 그렇게 안 했어.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파운더 모드라면 창업가로서 뒤엎을 권리가 있다. 그럼 지금 한번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일단 눈치를 본다는 거에서 많이 비롯되고 두 번째가 인사 중심적 교육이랄까요? CEO가 온전하게 창업가에서 CEO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뭔가 성찰하고 설계하고 창작하는 게 아니라 뭐냐 당장 내가 풀고 싶은 문제? 왜 이렇게 인사 중심적으로 교육이 많습니까? 그리고 왜 인사 중심적 교육이 CEO 교육으로 브랜딩이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인사 관리하는 게 기빨리면은 그냥 CEO한테 하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 아무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 적성이 안 맞나 봐. 나는 좀 더 제품 이런 쪽에 난 하고 관리는 네가 해.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유명한 예들도 되게 많아요. 뭐 마크 저커버그가 CEO를 하고 셰럴 샌드버그가 CEO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분들이 인사가 너무 힘드시다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약간 부작용 같은 게 한국 그 창업가 분들이 왠지 인사 관리를 내가 하지 않으면은 뭔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미국의 복지 너무 좋고 그렇게 좋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창업가 대표분들이 훨씬 미국에 있는 창업가 대표보다 직원들한테 신경을 정말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와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신다고. 근데 거의 자기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들에 내가 충분히 케어를 못하는 건가? 아니면은 뭔가 인사가 약간 CEO의 핵심인데 내가 이걸 놔버리기 시작하면은 CEO로서 내가 자질이 없다는 얘기인가? 뭐 별의별 스토리가 다 있을 텐데 머릿속에는.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런 교육들이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가 만사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그 human resource 인사가 만사란 얘기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당연한 얘기라고 들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는 사람만 잘 쓰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사람 누구를 어떻게 쓸지를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말이 그 말이 분명히 듣기에 뭔가 나쁜 말이라고 들리진 않아요. 그리고 뭐 틀린 말이라고 들리진 않아요. 근데 흥미로운 예제가 있는 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 방금 이야기하신 거에 약간 반대 예제일 수도 있고 동시에 미국 창업가들도 눈치를 본다라는 걸 좀 약간 좀 같이 얘기 드리는 그런 사례일 수도 있는데 근래에 미국에서 Founder Mode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바이럴이 됐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막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파운더 모드면 창업자 모드죠. 그러니까 모드라는 게 이제 컴퓨터에서 무슨 모드가 있잖아요. 이 모드가 되면 다른 건 다 꺼지고 요것만 할 수 있고 뭐 이런 약간 터보 모드면 터보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파운더 모드면 이제 파운더가 뭔가 활약을 하는 모드고 반대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차이가 있는 모드는 매니저 모드, 관리자 모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만든 사람은 폴 그레엄이라고 Y 컴비네이터의 옛날 수장인데 그 원래 배경은 이제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가 CEO잖아요. 그 친구가 Y 컴비네이터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나 한 거예요. 원래는 뭐 한 20분 정도만 잠깐 얘기해라 그랬는데 막 2시간을 넘게 막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막 술 먹으러 안 가고 막 그것만 얘기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폴 그레엄이 이거 글 좀 써야겠는데 해가지고 파운더 모드라는 글을 쓴 거예요. 근데 파운더 모드라는 단어를 브라이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폴 그레엄이 붙인 얘기예요. 근데 파운더 모드라는 그 단어를 만든 이유가 브라이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런 그 조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리더란 훌륭한 인재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들이 자신의 지금까지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맞고 밀어주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hire the best people you can and empower them to do the best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하잖아요. 그렇지. CEO는 약간 수장이고 내가 뭐 직접 하는 거는 뭐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막 1000명도 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브라이언이.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약간 이상한 낌새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회의에 자기가 참여하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브라이언 오지 마. 네가 오면은 방해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 있어. 한국이었으면은 그래요? 또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근데 이게 뭔가 물론 안 오기를 자속으로 바라지만 말을 하지 못한다. 아니, 평등이니까 미국은 친구들이니까 다들 브라이언 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브라이언은 또 이제 그래? 안 왔어요. 그래서 근데 안 가는데 좀 찝찝하잖아요. 정말 믿어도 되나?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도미노 같은 그런 사건이 한 4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체결을 한 후로 하루는 이제 에어비앤비 앱을 자기가 꺼내봤대요. 그래서 좀 곰곰이 봤대요. 근데 4년 전의 앱이랑 지금의 앱이랑 별 차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지난 4년 동안 뭘 했지? 얘네 뭐 했냐? 약간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고. 왜냐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약간 해석인데, 브라이언이 미대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브라이언이 실리콘밸리에서 아마 유일무이하게 미대를 나왔을지도 몰라요. 대부분 다 공대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터뷰하는 것 같은 걸 들어보면은 자기가 약간의 열등감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까지 증명을 충분히 못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뭔가 앱이 좀 안 바뀐 것 같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끙끙끙끙 앓고 있다가 이 친구가 하루는 이제 그 2명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한 명은 히로키 아사히라고 애플에서 마케팅 VP를 하던 친구고, 또 한 명은 다 아시다시피 조나단 아이브, 그 스티브 잡스의 오른팔이었던 치프 오브 디자인 조나단 아이브를 만나게 돼요. 근데 원래 조니 아이브랑 알던 사이고 히로키 아사히는 새로 만났던 거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 그 대화를 하면서 고민을 털었던 거죠. 지금 에어비앤비가 뭐 4,000명이고 뭐 얼마 전부터 이런 조언을 들어가지고 체결을 이렇게 했는데 앱을 꺼내봤더니 이거 앱이 너무 구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미대생 디자이너로서 이건 아닌데 뭐 막 이러고 얘기하니까 딱 조니가 하는 얘기가, 그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스티브는 그렇게 안 했어. 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스티브는 계속 그렇게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애플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공감이 되면서 이 친구도 저렇게 하면 된다는 허락만 가지고도 막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애플보다 더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를 보는데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매출이 80%가 날아갔습니다. 지금 절실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사용을 하면은 회사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의에 오지 말라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는 한도가 오니까, 야 브라이언 다시 와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태도가.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브라이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마음이 있었죠. 근데 기회가 딱 온 거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를 했더니 쫙 이제 비전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네. 근데 그러니까 흥미로웠던 게, 미대를 나온 친구도 그때까지 비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몇천 명이 다 한 곳을 봐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한 곳을 통해야 되는 그 비전을 다 그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하지 않고 스토리보드로 이 비전을 소통하기 시작해요. 고객들이 그 에어비앤비를 알게 되는 시점부터 에어비앤비를 떠나는 시점까지 전부를 다 그려요. 그게 그때 나온 거군요. 그 에어비앤비의 유명한 스토리보드가. 이거 계속 비전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지 다른 사람이 똑같이 오케이 바뀌었어 우리 비전이. 그럼 일로 가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게 된 게 다 그때 이 얘기가 돼요. 근데 브라이언이 이때 완전히 회사를 뒤엎고 그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운더 모드가 오해를 사기 시작을 하는 게, 파운더 모드의 진짜 교훈은 그 브라이언처럼 해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회사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 보이면은, 파운더 모드라면은 창업가로서
뒤엎을 권리가 있다. 이게 파운드 모드의 핵심이에요. 브라이언은 이렇게 뒤엎었어요. 네. 왜냐면 자기가 스티브 잡스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거죠. 왜냐면 스티브 잡스도 디자인 중심적이었고 브라이언도 디자이너니까 맞았겠죠, 뭐 공짝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 중요한 거는 브라이언은 브라이언 걸 찾았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 걸 개조했어요, 또 자기에게 맞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기만의 승리와 비전을 이렇게 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고. 홍재희님 같은 경우는, 그럼 나는 또 다른 거니까 너 나만의 걸 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 적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그 교훈이 약간 왜곡되어가지고, 브라이언이 저렇게 하는 거는 마이크로 매니징이다. 그런 얘기가,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야. 이게 마이크로 매니징은, 그게 마이크로 매니징인데 아니니까 알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그렇게 하고 싶대. 해. 그래서 거기 일하고 싶지 않아? 가지 마. 일하고 싶으면 가.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른 회사에서 생각했을 때,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나는 창업가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responsibility죠. 나에게 지금 회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면을 했어. 여기서 내가 미루고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겠지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책임을 지고 내가 대응을 할 것이냐. 이 responsibility를 take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중요한 기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브라이언은 공공연하게 어드밋을 해요. 내가 그때 내가 회피했다. 왜냐면 투자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맞겠지. 근데 결국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책임 회피였던 거야. 내가 창고 대표인데 내가 생각해서 그게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생각해서 기면 긴 건데 기피를 했다. 근데 더 이상 난 그 실수를 하지 않겠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에어비앤비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이거다. 고로 나는 이거를 가고 싶다. 이렇게 명확하게 한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게 안 맞는 사람은 나가는 거고, 맞는 사람은 하는 거고, 맞는 사람은 거의 뭐 충성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돼야지 모든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지 가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약간 한국하고 차이점을 느끼는 거는 그 다음에 조직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러니까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약간 조직 문화가 먼저인 것처럼 약간 얘기되는 그런 것들을 한국에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인사 중심적 교육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의 어떤 무슨 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는 그냥 좋은 문화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 이 비전을 실현을 시켜야 돼. 그러려면 어떤 문화가 필요할까? 그런 승리를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이 얘기도 있고, 오케이, 그 전략을 수행하려면 우리가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그 역량을 발휘하려면 어떤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그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이런 역량을 발휘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지 이런 역량을 수행해내고 이런 관리 체계를 활용을 시키고 이 전략을 수행을 하고 이 비전을 명확하게. 이렇게 거꾸로 비전에서 와야 되는데, 문화부터 시작을 하고 좋은 사람 막 모으고 이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비전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오해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가서 비전이 생기면은 안 맞는 회사가 된다거나 나가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직원이 행복한 회사 이런 거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럼 아예 공공연하게 그걸 비전으로 만들든가. 고객하고 승리하고 싶지 않고 나는 직원하고 승리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회사는 직원하고 승리하는 거야. 아무도 아무 말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십시오. 투자자한테 그 다음에 얘기해야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런 조직을 원하는 거면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투자자가 이걸 싫어한다. 그럼 난 투자를 안 받겠어. 이렇게 선택을 하든가.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투자 받는 거라며? 그냥 받고. 문화? 좋은 거라며? 받고. 뭐 이런 거 없으면 안 돼. 뭐 그냥 그러니까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놀자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운동에 비교를 하면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면은 그럼 난 레프트 필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프트 필더를 고용한 거고 뭐 이런 건데 그냥 뭐 좋은 축구 선수를 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어쩌면은 뭐 아까 그 다른 창업가분이 얘기한 것처럼 뭐 채용 문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왠지 뭐 좋은 사람, 좋은 문화가 우선순위가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떤 펑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약간 2차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쁘고 좋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먼저 나와야 될 게 없는데, 왜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지? 그러면 VC들이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쟤는 대표 놀이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과연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낼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거죠. 근데 없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근데 그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게 CEO밖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누구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교육 체계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못 봤어요. 되게 답답하게 해드릴까요?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희망과 약간 뭐랄까요, 안타까움이 겹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희망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제가 만난 분들을 봤을 때는 뭐 전혀 미국 창업가에 뒤처지는 게 없고 정말 나의 뭐 비전이라든가 승리 이런 것들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전혀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희망적인 부분이 있고, 근데 그분은 소수고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패러다임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패러다임도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민하시면서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시는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선배들 중에서 정말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뭐 선배랑 이야기할 때 이제 선배한테 제가 뭐 이거 해보려고요.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은 딱 한마디만 저한테 던져요. 그래서 너가 뭘 하고 싶다는 건데. 그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근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그 답을 알아야 순서가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게 오늘은 저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조심스러운 게, 한 단계 더 내려가고 싶은 게, 더블 클릭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답은 네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네. 너무 싫어해요. 아니, 답이 내 안에 있으면은 단순히 그냥 꺼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뭘 몰랐을 때 누구랑 대화하면서 알게 된 거는 그분이 뭔가를 눈치를 채신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중에서. 그래서 가이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분과 저분 사이에서 만들어졌지,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는, 물론 그런 raw material, 뭐 재료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심지어는 이런 그 제안을 했던 적도 있어요. 일기를 쓰시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그냥 붙들고 하염없이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건강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할 기회도 별로 없으신 거예요. 특히 제가 아는 분들은 너무 바쁘시니까 CEO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리만 하시다가 CEO로서 어떤 그런 성찰의 시간이라든가 정말 CEO밖에 할 수 없는 일들에 할애하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는 약간 당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쁜 게 당연한 거고, 뭔가 안 바쁘면 뭔가 못 나가는 회사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찝어대는데 그게 아니라 적당한 여유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같은 경우도 회사를 최대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모순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안 바빠졌어. 이렇게 간섭을 하는데 덜 바빠. 이상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아. 나만 귀찮게 하면 돼. 근데 옛날에는 나도 눈치 보면서 귀찮게 할까 말까 이러고, 그 사람들도 막 너무 인터뷰 많았는데 이게 훨씬 바쁘네? 왜 이런 모순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 제가 알기로 그 스티브 잡스 밑에 있던 임원들이 일주일에 스티브랑 35시간씩 같이 일을 했다, 이런 일화를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35시간을 일을 하지? 그러는데 그냥 그게 일하는 방식인 거예요, 여기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은 같은 페이지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또 스티브 나름대로의 방식인 거고, 뭐 브라이언은 브라이언인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예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관리에 매몰 하는 게 이게 CEO의 무슨 정석이다,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끙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계속 듣는 이야기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파운더 모드라고 해서 마이크로 매니징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제 얼마나 모순입니까? 뒤엎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다. 눈치 보지 마라. 지금 성공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그다음에 이제 비전을 온라인이라는 말도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을 결국 구성원들이 온라인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전을 같이 한 곳을 볼 수 있는, 한 방향을 볼 수 있는 걸 명확히 보여주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회사 만들고 좋은 창업자 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늘은 뭔가 미국에 우리 실리콘밸리에 이거 되게 잘 되고 있어 라고 알려진 게 잘못 수입돼 갖고 지금 좀 우리 쪽에서 이거 좀 아닌데 왜 저렇게 사용되고 있지? 라고 하는 부분들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스타트업 씬이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또 이 고민들 들어주시고 또 코칭해 주시라고 힘드실 텐데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